어머니 정말로 결정을 내려주셔야 해요. 실버타운은 대기자가 많아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몇 달은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재훈아, 엄마가 40년 넘게 살던 집을 하루아침에 떠나라고. 이곳에는 너희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고 내 인생의 흔적이 있어. 어머니,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만약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아프시면 누가 돌봐드려요? 저희는 모두 멀리 살고 있어요. 실버타운에는 항상 의사가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노년의 삶을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저는 77세가 되던 날 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매일이 바쁘고 활기찼지만 이제는 고요한 집에서 홀로 생일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남편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노년의 삶이 외롭기만 한 걸까요? 오늘 저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과 그곳에서 만난 여러 갈등,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노년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들,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라도 지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희 노년의 지혜 채널에서는 우리 노년층의 실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단단해질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작은 변두리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집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은 언제나 넘쳤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19살이 되자마자 재봉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만난 남편, 김철수는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이었죠. 우리는 서로의 꿈과 희망을 믿고 작지만 소중한 결혼식을 올리고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돈은 부족했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와 열정은 가득했어요. 남편은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고 저도 틈틈이 아이들을 돌보며 옷을 만들어 팔았죠.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아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을 때 그날의 행복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큰아들 재훈이가 태어나고 이어서 딸 미영이도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재훈이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온 동네가 축하해 주었죠. 미영이는 간호사가 되어 큰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특히 제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좋아했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했는데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하고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는 아들 둘을, 미영이는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하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과 저는 노후를 위해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언젠가 함께 제주도도 가보고 바다도 보자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은 5년 전 일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었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슬퍼해 주었죠. 하지만 모두 돌아가고 나니
집안은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빈집에서 저는 매일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가끔씩 전화를 하고 명절에 찾아오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훈이는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에 올라 항상 바쁘고 미영이는 병원 일과 육아로 정신이 없었죠. 그들의 바쁜 모습을 보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가끔씩 예전 사진첩을 꺼내보면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새삼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갔네요.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추억뿐입니다. 그리고 그 추억을 혼자 간직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슬프게 느껴집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보, 일어나요 라고 부를 사람도 저녁이면 오늘 하루는 어땠어? 라고 물어볼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아무리 크게 틀어도 집 안의 적막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웃들이 자주 찾아주었습니다. 맛있는 김치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함께 시장에 가자고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방문도 점차 줄어들었죠. 모두가 각자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마음속 외로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큰아들 재훈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는 짧은 대화 후에는 회사 일이 바빴어 라며 전화를 끊곤 했죠. 딸 미영이도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반갑게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금세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주들이 커가면서 저를 찾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할머니 놀자 하고 따라다녔는데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스마트폰에만 집중했죠. 고등학생이 된 큰 손주는 공부한다며 방에만 머물렀고요. 저도 젊었을 때가 있었기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아팠습니다. 집 안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다시 밥을 짓고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됐죠. 가끔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사람 구경을 하기도 했지만 대화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슈퍼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계숙 씨, 요즘 왜 이렇게 말랐어요? 라고 물었을 때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던 거죠. 혼자 먹으니 입맛도 없었고 남편이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일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들어도 새벽이면 깨서 천장을 바라보곤 했죠. 그럴 때면 남편 생각, 아이들 어릴 때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가끔은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었고 눈도 침침해서 신문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죠. 약을 타와서 혼자 챙겨 먹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집안이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면 더 외로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으니까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살아요. 나는 말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77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에 하얀 머리카락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날 저녁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큰아들 재훈이가 서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방문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미리 전화를 하고 오는데 갑자기 찾아온 것이 의아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재훈이는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생일을 기억해 준 것이 고맙기도 했지만 그의 얼굴에 어딘가 긴장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케이크를 자르고 있을 때 재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중요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사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재훈이의 말에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혼자 있는 것도 익숙해졌어. 그렇게 대답했죠. 그러자 재훈이는 가방에서 책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행복한 노후 실버타운이라고 적혀 있었죠. 어머니, 이곳 한번 구경해 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곳에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즐겁게 지내신대요. 실버타운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를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난 내 집에서 살 거야. 여기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이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절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구경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요즘 실버타운은 예전과 다르대요. 호텔 같고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대요. 책자를 펼쳐보니 정말 호텔 같았어요. 깨끗한 방, 넓은 식당, 운동실, 심지어 수영장까지 있었죠. 사람들이 웃으며 함께 식사하는 사진도 있었고요. 한순간 궁금해졌습니다. 저런 곳에서 살면 어떨까? 재훈이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상주하시고 식사도 영양사가 직접 만들어요. 무엇보다 같은 나이대 분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을 거예요. 프로그램도 많대요. 노래교실, 댄스교실, 그림교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제 질문에 재훈이는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보험금으로 충분해요. 제가 나머지는 책임질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집, 내 추억이 담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일단 구경만 해보는 건 어때요? 다음 주에 제가 모시고 갈게요. 재훈이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경만 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가보자 싶었죠. 다음 주 토요일, 재훈이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1시간쯤 달려 도착한 실버타운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멋있었어요. 넓은 정원에 예쁜 꽃들이 피어 있고 벤치에는 노인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우리를 맞이한 직원은 밝은 미소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혜숙님, 오늘 저희 실버타운을 방문해 주셨어.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구경하세요. 실내는 더 놀라웠습니다. 깨끗한 로비, 아늑한 휴게실, 큰 식당 모든 것이 호텔 같았죠.
특히 방을 보여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넓고 밝은 방에 작은 주방까지 있었거든요. 여기서 직접 요리도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안내원이 말했죠. 구경을 마치고 나오는데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마음에 드셨나요? 솔직히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바로 대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생각해 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기서 산다면 어떨까?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겠지. 그렇게 저는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으로 이사하는 날, 마음이 복잡하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방 하나하나를 둘러보며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잠시 다른 곳에서 살아볼게요. 걱정 마세요. 속삭이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재훈이와 미영이가 이사를 도와주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만 골라 실버타운으로 옮겼죠. 남편의 사진, 가족 앨범, 오래된 재봉틀 모두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실버타운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박혜숙님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이곳이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거예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내 방은 3층 끝쪽에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예쁜 정원이 보였어요. 방은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어요. 작은 주방, 깔끔한 화장실, 따뜻한 침대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짐을 정리해주고 떠난 후 혼자 남으니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잘한 결정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첫날 저녁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큰 식당에 많은 노인들이 모여 있었죠. 다들 서로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있는 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데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 처음 오셨나요? 저랑 같이 앉아요. 환한 미소를 짓는 할머니였어요. 이정희라고 자기를 소개했죠. 저도 6개월 전에 왔어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꽤 좋아요. 이정희와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도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들의 권유로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혜숙 씨, 내일 아침 체조 시간에 같이 가요. 사람들 만나면 금방 적응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이정희와 함께 체조 교실에 갔습니다. 20명 정도의 노인들이 모여 선생님을 따라 가벼운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다들 친절하게 대해줘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는 체조, 오전에는 정원 산책, 오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죠. 노래 교실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를 함께 부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정희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3살 많았지만 활기차고 긍정적이었죠. 혜수가,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재훈이와 미영이가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잘 지내세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죠. 응, 생각보다 괜찮아. 친구도 생겼고 할 일도 많아. 아이들은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서 실버타운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매일 비슷했고 직원들은 바빴어. 우리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에 도움이 필요할 때
배를 눌러도 한참 후에야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몇몇 입주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만 많이 받고 서비스는 형편없어. 우리를 그냥 돈 버는 수단으로만 보는 것 같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어디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이정희와 산책을 하다가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개수가 솔직히 여기 어때?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맞아. 뭔가 부족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가장 힘든 건 자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정해져 있고 규칙도 많았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조용히 해야 하고 외출도 미리 알려야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았죠. 이정희와 저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죠. 개수가 우리 여기서 평생 살 거야? 이정희의 질문에 저도 고민했어요. 정말 이곳이 내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실버타운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응급배를 눌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입주자가 발견했어. 119를 불렀지만 할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입주자들 사이에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모두 모여 항의했지만 실버타운 측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며 책임을 회피했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실버타운의 분위기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수군거리며 직원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냈습니다. 저와 이정희도 매일 밤 우리의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개수가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해. 이정희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녀의 생각에 동의했어요. 우리는 입주자 모임을 만들어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첫 모임에는 10명 정도가 참석해 비슷한 불만을 공유했죠. 식사의 질이 점점 밤에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오지. 프로그램도 줄어들고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해 실버타운 관리자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이정희가 대표로 나섰죠. 관리자 김 부장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서 분위기를 흐리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우리는 더 큰 모임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30명이 넘는 입주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회의실에서 모임을 하고 있을 때 김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은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해산해 주세요. 강압적인 태도였죠. 이정희가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돈을 내고 사는 입주자예요. 우리끼리 모여 이야기하는 것까지 통제하실 건가요? 김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지금 당장 해산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을 겁니다. 그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어떤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걸까? 몇몇 분들은 겁을 먹고 자리를 떠났지만 저와 이정희를 포함한 10명 정도는 남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결국 김 부장은 경비원 2명을 불러 회의실 문 앞에 세웠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임을 끝내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죠. 그날 밤, 이정희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개수가, 이건 감옥이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식당에 내려가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응원의 눈빛을 보냈지만 또 다른 분들은 문제 일으키지 말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정희와 저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 부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박혜숙님, 어제 일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에는 규칙이 있어요.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지내려면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희는 그저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할 뿐이에요. 우리가 낸 돈만큼의 가치를 받고 싶은 거죠. 제 말에 김 부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박혜숙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곳이 맞지 않으시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곳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방으로 돌아와 이정희에게 전화했어요. 그녀도 비슷한 경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개수가, 우리 진짜 여기서 나가야 할지도 몰라.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내가 왜 여기 왔지?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노후의 모습일까? 문득 젊었을 때 꿈꿨던 노후가 생각났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손주들이 놀러오고 이웃들과 어울리며 사는 모습, 실버타운의 호화로운 시설보다 그런 평범한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이정희와 함께 근처 카페에 나갔어요. 실버타운 밖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정희야, 나 결심했어. 여기서 나갈 거야. 이정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어디로 갈 건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하지만 이렇게 자유 없이 살고 싶지 않아.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선택권을 빼앗길 수는 없잖아. 이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야. 함께 나가자. 그렇게 우리는 실버타운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지는 아직 막막했죠. 그날 저녁, 저는 재훈이에게 전화했어요. 재훈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 재훈이는 놀랐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어머니, 정말 그게 좋으시다면 그런데 어디서 사실 건가요? 저도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었어요. 다만 이정희와 함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다음 날 이정희와 함께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찾았죠. 예산은 많지 않았지만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어요. 정원은 없었지만 근처에 공원이 있었어. 산책하기 좋았죠. 실버타운에 돌아와 퇴소 신청을 했어요. 김 부장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왜 나가시려는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기는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퇴소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계약금 일부는 돌려받지 못했고 여러 서류도 작성해야 했죠. 하지만 이정희와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의 결정이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마지막 날 몇몇 친해진 입주자들이 배웅해 주었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부러워요. 저희에게도 연락 주세요. 그 말들이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가 틀린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죠. 짐을 싸서서 실버타운을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이정희와 손을 잡고 새로운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야. 이정희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한 날,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만은 맑고 청명했어요. 작은 2층 아파트였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죠. 거실, 작은 주방, 그리고 방 2개 각자의 공간도 있고 함께할 공간도 충분했습니다. 혜수가 우리 집이다. 이정희가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집이라는 말이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말이었거든요. 실버타운에서는 그저 호실이었을 뿐이니까요. 첫날은 짐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가구는 많지 않았지만 각자의 소중한 물건들이 있었죠. 남편 사진을 침대 옆 탁자에 놓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또 새로운 집이에요. 이번에는 내가 선택한 곳이니 걱정 마세요. 저녁에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이정희가 웃으며 말했죠. 실버타운에서는 라면 먹는 것도 눈치 보였는데 이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네. 그 말에 둘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작은 자유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죠. 다음 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동네를 탐험했습니다. 근처에 시장이 있었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살 수 있었고 작은 공원도 있었죠.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래층 할머니가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김순자 할머니였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손에는 김치통을 들고 있었어요. 직접 담근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 김치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우리가 떡을 샀어. 순자 할머니 집에 갔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순자 할머니도 혼자 사는 분이더라고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멀리 산다고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를 통해 동네 노인회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동네 회관에 모여 이야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참여한다고 했죠. 우리도 참여해보기로 했어요. 노인회에서는 20명 정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다들 반갑게 맞아주셨죠. 특히 회장님이신 박 할아버지는 새 식구가 왔으니 더 활기차질 것이라며 좋아하셨어요. 노인회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요가, 노래교실, 때로는 작은 여행도 갔죠. 실버타운과 다른 점은 모든 게 자발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하는 활동이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재훈이와 미영이가 새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잘 지내세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응, 너무 좋아. 이정희랑 같이 있으니 외롭지도 않고 이웃들도 다 좋아. 아이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미영이가 말했죠. 어머니 정말 달라지셨어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기뻤습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면서 이정희와 저는 우리만의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번갈아 가며 식사를 준비했죠. 저는 김치찌개를 잘 끓였고 이정희는 된장찌개가 특기였어요. 서로의 장기를 살려 맛있는 식사를 즐겼습니다. 때로는 작은 다툼도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서 보는 편이었고
저는 조용히 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대화로 해결했어요. 정희야, 조금만 소리를 줄여줄래? 알았어. 미안해, 혜수가. 우리는 각자의 취미도 가졌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재봉틀을 꺼내 손주들 옷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정희는 그림 그리기를 배우기 시작했죠. 서로 다른 취미를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어느 날 노인회에서 재미있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초등학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날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였죠.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함께 놀이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와 이정희도 참여하기로 했어요. 학교에 가니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죠. 할머니, 어서 오세요. 그 순수한 미소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어릴 때 하던 놀이를 가르쳐 주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 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며 이정희가 말했어요. 혜수가 오늘 정말 행복했어. 아이들과 함께하니 나도 젊어지는 것 같아.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6개월이 지나자 우리의 집은 동네에서 작은 모임 장소가 되었어요. 순자 할머니, 노인회 회장님, 그리고 몇몇 이웃들이 종종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공간이 되었어요. 어느 날 이정희가 신문을 보다가 소리쳤어요. 혜수가, 이거 봐. 신문에는 노인복지시설 문제점 개선 필요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우리가 겪었던 실버타운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정희의 질문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우리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 실버타운에 가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정보들. 노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노인회를 통해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죠. 행복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이에요. 재훈이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했더니 놀랍게도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도울게요. 회사 동료 중에 영상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의 작은 계획은 점점 커져갔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집에서 사는 것을 넘어 우리의 경험을 통해 다른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였죠. 이정희와 저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혜수가, 우리가 실버타운을 나온 건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나이 들어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 결정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죠. 우리의 첫 강연회 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네 노인회관에 30명 정도가 모였어요. 대부분 우리 또래 노인들이었지만 중년의 남녀도 몇 명 보였습니다. 아마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인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숙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오늘은 제가 실버타운에서 겪은 경험과 그곳을 떠나 새 삶을 시작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어주는 모습에 용기가 났습니다. 실버타운의 좋은 점과 나쁜 점, 그곳에서 느꼈던 자유의 제한, 그리고 이정희와 함께 새 출발을 결심하게 된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이정희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했어. 선택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어요. 실버타운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혼자 살기 두려운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모든 질문에 성심껏 답변했어요. 우리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특히 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도 실버타운에 가려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강연 후 재훈이가 찍은 영상을 편집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댓글에는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실버타운 계약 전에 봐서 다행이에요. 같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 반응에 용기를 얻어 우리는 더 많은 곳에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근 지역 노인회 복지관, 심지어 작은 교회 모임까지 우리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야기를 기사로 다루고 싶다는 거였어요. 인터뷰 날 긴장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저 노인들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신문의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특히 자식들과 함께 오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우리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노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결정하세요. 활동이 커지면서 우리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몇 달 만에 20명이 넘는 회원이 모였어요. 각자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모임에서는 실버타운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 건강관리, 취미 활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어요. 때로는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듣기도 했고 회원들끼리 소풍을 가기도 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준다는 점이었어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우리 모임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30분짜리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죠. 촬영은 2주 동안 진행됐어요. 우리의 일상, 모임 활동, 그리고 강연 모습까지.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우리의 진심이 전해지길 바랐으니까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날, 이정희와 함께 텔레비전 앞에 앉았어요. 화면에 나오는 우리 모습이 어색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죠. 노인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 방송이 끝나고 많은 전화가 왔어요. 격려와 응원의 말들이었습니다. 그 방송을 본 실버타운의 새 관리자가 연락해 왔어요. 김 부장은 이미 퇴직했고 새로운 관리자는 실버타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싶다고 했죠. 두 분의 경험을 듣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곳에서의 기억이 그리 좋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정희가 말했어요. 개수가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그 말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실버타운의 자문위원이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했어서 입주자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점을 제안했죠. 우리가 떠난 후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입주자 자치회가 생겼고 외출 제한도 완화됐으며 다양한 프로그램도 생겼죠. 우리의 활동은 점점 더 넓어졌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강연 요청이 왔고 심지어 노인 복지 정책을 만드는 공청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죠. 77세의 나이에 이런 활동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재훈이와 미영이는 제 변화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배울 점이 많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내가 자식들에게 여전히 배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죠. 어느 날 이정희가 제안했어요. 혜수가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 처음에는 웃어넘겼지만 생각해보니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우리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글 쓰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했죠. 때로는 슬픈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때로는 웃긴 일을 기억하며 함께 웃기도 했어요. 6개월 후, 우리는 200페이지 분량의 원고를 완성했어요. 출판사를 찾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작은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책이 인쇄된 날, 첫 번째 책을 손에 들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책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어요. 서점에서 작은 북토크도 열었고, 독자들과 만남의 시간도 가졌죠. 80대의 할머니 둘이서 책을 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이 모든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잊지 않았어요. 아침 산책, 함께하는 식사, 이웃들과의 모임,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꼈죠.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이정희가 말했어요. 혜수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나이 들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77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울 줄은 몰랐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선택에서 온다는 것을 매일 깨닫고 있죠. 이제 우리는 알아요. 노년의 삶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7세에 시작된 새로운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와 함께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며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모임은 이제 5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단체로 성장했어요. 매달 정기 모임을 갖고 분기마다 큰 행사도 열고 있죠. 지난달에는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지역 국회의원도 참석해 우리의 의견을 경청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쓴 책은 두 번째 인쇄를 하게 되었고 현재는 후속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계획입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이죠. 제 아들 재훈이와 딸 미영이는 이제 저를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들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저를 돌봐야 할 대상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죠. 손주들도 커서 대학생이 되었는데 가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실버타운에서 만났던 몇몇 분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아요. 그중 두 분은 우리처럼 실버타운을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고, 또 다른 분들은 그곳에서 입주자 자치회를 만들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계시죠.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도 생기고,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도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했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용기와 결단력이죠.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가족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인을 그저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만 보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꿈과 희망, 그리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결정해 주세요. 저와 이정희는 이제 80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꿈이 있어요. 전국의 노인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노후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작은 마을에 노인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꿈꾸고 있죠.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7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